안녕하세요, 리틀학사입니다. 인사 두 번 하네 오늘. 1편 앞에 게 뒷내용이 너무 길다고 잘랐어요. 앞에 내용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되는 이 다섯 가지 과정에 필요한 영양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에서 만성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잘 먹고, 잘 소화 흡수하고, 잘 에너지로 만들고, 잘 싸고, 호르몬의 균형들이 5가지가 필요하고, 여기에 맞는 영양제를 찾아보자. 이게 이제 만성 피로 영양제 2편에서 지금 할 일입니다. 자, 첫 번째, 들어오는 원재료가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먹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돌게 하는 모든 재료로 쓰여지는 겁니다. 매일 피자, 햄버거, 라면, 인스턴트를 되게 먹고 자연식을 안 먹고 하면 결국은 그런 것들로 나는 구성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 자연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무엇을 먹어도 몸에서 열심히 해독대사해서 나가는데 몸이 이상 신호가 올 때는 일단은 원료 자체부터 바꾸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 디톡스를 막 해야겠다. 몸에 좋은 비타민, 미네랄, 간해독제 다 먹어요. 근데 술 먹고 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이게 디톡스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100%의 건강식을 먹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자연식을 늘리고 인스턴트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먹는 것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과정의 개선은 이 모든 건강의 일체적인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은 하도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잘 알아요. 우선적으로 장이 건강해지려면 위와 췌장에서의 소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소화 흡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피로 개선에 앞서서 위장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유산균과 효소입니다. 위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영양소 성분을 보시면 펩신과 베타인이 있습니다. 펩신은 위장의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는 데 역할을 하고요. 염산베타인은 펩시노젠이라는 전구물질이 펩신이라는 활성물질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위산분비 촉지 성분입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베타인과 펩신이 섞여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빈속에 속이 쓰리신 분들은 염산베타인 함량이 적은 것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산베타인 해외 직구들 잘 보시면 대부분 650ml 제제, 이게 가장 기본으로 적혀 있고요. 제제에 따라서 350ml 제제도 있고 많게는 1g까지도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염산베타인 양은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펩신과 베타인을 같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화 효소에 있어서 두 번째는 췌장에서 소화도 또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리파제, 프로티아제, 아밀라제, 판크레아틴, 식물성 효소 이런 효소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시중에도 많이 복합 제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제품마다 약간씩 성분의 배합 조합은 다르지만 췌장 효소들, 파파인이나 브로멜라닌 같은 항염증 효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타인이랑 섞인 것들도 있고요. 이 제품 잘 보시면 밑에 판크레아틴 성분 있잖아요. 단백분의 페스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요. 판크레아틴 역가가 곱하기 11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판크레아틴이 일단 역가를 말하는 거예요. 높을수록 좋고요. 제품들 보시면 곱하기 11, 곱하기 8, 곱하기 10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높은 거 찾아 드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효소는 베타인, 펩신, 췌장 요소를 같이 먹는 게 좋겠고요. 먹고 7일 이내에 속이 막 쓰리다 이런 경우는 염산베타인을 빼시고 드시거나 용량을 아예 줄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는 효소 원료가 식품 원료라 따로 기능성이 잡히진 않아요. 또 외국처럼 몇 미리 이렇게 표기하고 싶어도 부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원재료명에만 기입이 되고 그 용량이나 함량을 쓸 수가 없어요. 비타민으로 기능성을 잡고 효소를 넣다 보니까 가끔 추천해드리면 이 비타민제로 착각을 하세요. 주 목적은 효소제입니다. 유산균 역시도 중요하겠지만 유산균 고르는 법은 제가 할 말이 많은 이야기들이라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젠 좋은 음식 먹고 잘 소화 흡수했으니까 소화 흡수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이 잘 돼야 되겠죠. 이 과정이 잘 안 돼서 피로나 질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 영양소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려워할 것 같기도 하시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수많은 과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ATP라는 에너지원을 생성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해당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분해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도 있고 지방이 지방산화성을 통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베타산화라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단백질이 또 우리 말하는 에너지 생성 공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당 신생 과정,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통해서 다시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마지막인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ATP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TP가 생성이 되려면 세포 내로 이러한 당 같은 에너지원이 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세포로 들어가게 하는 인슐린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똑같이 먹는데 남들보다 에너지원이 훨씬 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맨날 흰쌀, 흰밀가루, 뭐 달콤한 거, 단당류, 음료도 이런 거 먹게 되면 너 그만 들어와. 내 세포 공장에서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저항하는 거예요. 결국 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줄어들겠죠. 에너지 효율이 훨씬 떨어지고, 내 몸은 인슐린을 더 분비해서 너 좀 빨리 더 넣어, 세포로. 혈액 내에 너무 당이 많아. 이렇게 해서 또 인슐린 분비는 막 증가돼서 악순환이 돼요. 그로 인해 체내 혈당들은 중성지방으로 바뀌면서 막 늘어나요. 그래서 에너지 생성 비율은 떨어지고 피로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늘어난 덩치로 남들은 네가 짐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막 시켜요. 근데 정작 나는 여자친구 백 하나 들 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에너지나 인슐린 저항성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체내에서는 이 늘어난 비만세포와 여러 가지 독소 물질들이 증가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불균형에 영향을 주고 수면에 영향을 주고 짜증을 일으키고 대사증후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 에너지 만드는 대사,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줄 수 있는 거 바로 크롬입니다. 그리고 바나디움, 알파리포산, 아연, 셀레늄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크롬은 보시는 것처럼 외국의 경우는 DTF 크롬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게 맥주 효모에서 주로 추출하는 형태인데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당의 흡수, 그러니까 인슐린 수용체의 센시티비티를 올려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알파리포산은 항산화 역할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 의약품이거든요. 치옥타시드라고 해서 비만 병원에서도 같이 또 처방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연, 성인 같은 경우는 30ml 전후로 드시는 게 좋고요. 셀레늄은 200마이크로그램 정도 요 전후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거가 비타민 B군입니다. 피로,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비타민 B군인 이유가 직접 에너지 생성 과정에 가장 많이 얽혀 있고 쓰이는 비타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군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효능이 더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복합제제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산소가 충분하고 빈혈 같은 게 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체내 활성산소 ROS가 많아지고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체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몸은 완전 연소를 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 연소 쪽으로 발생이 높아집니다. 완전 연소일 때 36개에서 38개의 에너지가 만들면, 불완전 연소를 하면 2개의 ATP라는 에너지분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젖산 발효라는 걸 하는데요. 이 2개의 에너지는 다시 간으로 가서 당으로 만들기 위해 6개의 또 에너지를 오히려 써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 측면에서는 2 빼기 6은 마이너스 4, 손해가 되는 겁니다. 적절한 운동은 이유 스트레스가 돼서 체내 유익한 과정들을 액티베이션을 하지만, 무리한 운동과 노동, 스트레스, 또 빈혈 이런 것들은 이 이유 때문에 피로를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철분제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성 파이토케미칼들, 그 중에서 퀘르세틴이나 컬큐민, OPC, 피크노제놀 성분들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생성 과정에 필요한 것들은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코엔자임과 또 비타민 B군이 섞인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 또 미네랄 복합제들, 칼슘, 마그네슘, 구리아연, 망간, 셀레늄 이런 복합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거기에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나 컬큐민 둘 중에 하나, 이 정도 조합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에너지를 먹고 만들고 돌리는 것까지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에너지의 대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우리 자동차의 악셀레더와 또 브레이크 작용을 해주는 영양소, 또 해독 대사에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 잘 배출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려요.